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송윤지 교수님 아토믹 리서치 오브 나노 매터리얼스 나노물성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지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탐침 기반 현미경과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여 2차원 물질 표면에서의 다양한 전기적 특성이나 혹은 광학적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팀에서 AFM을 이용해서 측정했었던 몇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 AFM의 다양한 모드를 이용해 어떤 특성을 측정하였고 어떤 실험을 하였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먼저 AFM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실험 저희가 직접 했었던 Analysis the Devices Uniformity, 그 다음에 Fermi Level Deepening and Low Resistance Contact, 그 다음에 차지 어큐뮬레이션 앤 이온 미그레이션이라는 AFM을 이용한 실제 실험 세 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현재 커런트 워크로 저희가 아까 우이재 박사가 얘기했었던 저희가 현재 XE7을 통해서 스캐터링 타입 스넘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 위에 팁 이넨스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기 위해서 그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로스코피와 함께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에러 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는 끝이 그 수나노 혹은 수십 나노미터 크기인 팁을 이용해서 샘플과 팁 사이에 반데르발스 포스를 이용해 샘플 표면의 형상을 이미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는 샘플에 비파괴적이고 상당히 그다음에 빠르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우측에 있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홀 패터닝 되어 있는 그 실리콘 기판 위에 TMD 단일층이 있는 샘플인데 이런 단일층의 두께마저도 AFM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총 3가지의 AF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NTMDT 그리고 파크 시스템의 NX10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XE7 이 3가지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XE7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 레이저와 다양한 광학 컴포넌트와 결합해서 그 스캐터링 타입 스넘을 만들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정기적 특성이나 혹은 어떤 그 빠른 AFM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는 주로 NX10 모델을 사용해서 KPFM, 그 다음에 컨덕티브 AFM, SCM, MFM 등을 사용해서 실험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실험은 페로브스카이트 위에 FTO를 다양한 두께와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표면의 균일성을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FTO는 불소가 도핑된 산화주석으로 투명하면서 전기를 잘 통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이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기판이나 전극 재료로 자주 많이 사용되는데 표면 균일성에 따라서 소자의 성능과 물질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편차나 불균일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은 총 4군데 이상에서의 랜덤 포지션에서 측정을 하였으며 모든 측정은 동일한 실험 조건을 사용해서 그 반복 재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모든 분석은 각 영역에서 그 다음에 10x10 제곱 마이크로미터나 혹은 3x3 제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토포그래피 이미지를 얻은 후 라인 프로파일을 그어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3x3 제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영역에서 각 샘플의 토포그래피 이미지와 러프니스, 표면 거칠기 데이터를 획득했고 대표적으로 2번 샘플 같은 경우에서 평균적으로 RMS 러프니스 값이 약 26.2나노미터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러프니스 기준은 0나노미터보다 큰 영역으로 통일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10x10 제곱 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는 어그리게이션, 즉 표면에 뭉쳐있는 입자들의 크기와 공간 분포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샘플에서는 약 200나노미터 이상 두께의 어그리게이션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하고 평균적으로는 약 이 크기가 0.2 제곱 마이크로미터의 면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재 합성 조건에 따라서 표면이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그리게이션이 실제로 소재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다른 두께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합성한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를 종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측정에 진행할 샘플은 총 5가지로 1번부터 4번은 서로 동일한 합성 조건에 대신 두께가 다른 샘플들이고 마지막 5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합성 방식을 다르게 하여 제조되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RMS 러프니스 값은 1, 4, 3, 5, 2번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그리게이션 그 면적의 크기는 4번 샘플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번 샘플은 작은 어그리게이션이 다수 산재에 있어 표면이 전체적으로 덜 균일했으며 4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적은 개수의 상대적으로 큰 어그리게이션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품질이 좋은 5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러프니스와 어그리게이션 크기 모두 가장 낮아서 최적의 표면 균일성을 가진 것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AFM의 토포그래피 데이터는 단순히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재 최적화 및 스케일업 공정 모니터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피드백 도구가 될 수 있고, 특히 대면적 소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 표면 특성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는 좀 정량적인 AFM 분석의 신뢰성 형상과 수율을 계산하고 혹은 불량 예측에 바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발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2D 소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페르미 레벨 피닝을 완화시키고 저저항 접촉을 구현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소자의 성능과 효율의 핵심은 금속과 반도체 사이의 접촉 저항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특히 페르미 레벨 피닝 같은 현상이 심하면 전화 주입이 어려워져서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알루미늄 산화막층의 금 나노 클러스터를 망막 성장 과정 중 3나노미터 이하의 두께로 포함시킨 구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람수가 낮은 금속인 알루미늄을 성장시킬 때 골드 클러스터가 3나노미터 이하로 함께 성장시키면 알루미늄 표면이 산화되어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피규어처럼 골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산화 알루미늄은 인슐레이팅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성장한 금 나노 클러스터가 컨덕티브 패스 역할을 하게 돼서 로컬하게 전류가 흐르는 소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컨덕티브 패스는 저희 시료 표면의 전기 전도도를 특성하는 컨덕티브 AFM 모델을 이용해 패스가 실제로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이미징을 하여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컨덕티브 패스를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 나노 클러스터의 합성 크기를 설정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잡았습니다. 골드를 2나노미터 이하로 성장시키게 되면 알루미늄 산화막 내부에 분산된 금 나노 클러스터들이 이전에 말한 컨덕티브 패스를 형성할 수 있고, 그때 이러한 국소적인 전도 경로 덕분에 접촉 저항이 낮아지고 그 결과로 효율적인 전화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3나노미터보다 골드를 크게 성장시키게 되면 두꺼운 금속층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서 알루미늄 산화층의 효과적인 산화막 형성이 방해받게 돼서 이때는 전체적인 전기적 접촉 특성이 불리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차이를 아래에 있는 것처럼 토포그래피와 KPFM 이미지를 통해 각 두께에서 나노 스케일로 직접 관찰하였고,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먹펑션 이미지와 표면 RMS 러프니스를 동시에 플랫하여 성장된 골드의 두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컨덕티브 패스가 형성된 메탈 산화막에서는 낮은 표면 거칠기, 그 다음 낮은 이람수 값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3나노미터 이상의 불균일한 골드 레이어 층에서는 높은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높은 이람수 값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접촉층 설계 시 금속 성장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2차원 반도체 및 광전자 소자 분야에서 저저항, 그 다음에 고효율 접촉 구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 요약으로는 본 실험에서 말하는 컨덕티브 브릿지 인터레이어 컨텍스트, 줄여서 CBIC 방식은 산화층의 컨덕티브 패스를 생성하며, 이러한 레이어는 컨덕티브 AFM, 그 다음에 KPFM 등 다양한 AFM의 모델을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 메탈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컨택, 그 다음에 금속층 지적 접촉 방식에 비해서 낮은 접촉 저항으로 인한 효율적인 전화 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산화물 안치 레이어가 금속과 반도체를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페르미 레벨 피닝을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주요 성능 저하 원인 중 하나인 전하 축적과 이온 이동 문제에 대한 실험을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에서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전하 수송 간 계면, 즉 헤테로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전하 축적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위해서 저희는
기존 방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킬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그 층에서는 계면의 전하가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할라이드 이온의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고 되고 그 다음에 열화가 가속되어서 결국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면 전기 음성도가 강한 음이온을 포함한 층은 강한 전자의 그 흡인 효과로 인해서 표면의 전자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하 축적 그리고 이온 이동이 방지를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성능 저의 원인을 크게 표면 구조와 전자 구조 이 두 측면으로 나눴을 때 먼저 표면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저희는 그 옥틸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이 오른쪽에 OAI 물질 그리고 옥틸 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 그다음에 옥틸 암모늄 P 톨루엔셜 포네이드 이 세 가지 층의 계면에서의 RMS 러프니스 값을 비교했습니다. 이 표면 히스토그램이 보시면 플랍 분석 결과 이 세 샘플 모두 러프니스 분포의 폭과 평균 값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것으로 저희는 표면 구조는 그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의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 페이지에서 표면 구조가 PSC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전자 구조가 특히 그 진공준위 여기 보이시는 진공준위의 변화가 그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KPFM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다 레퍼런스 그 퓨어 페로브스카이트 그리고 옥틸 암모늄 다이오다이드 그다음 옥틸 암모늄 P 톨루엔셜 포네이드 각 이 세 가지 각 샘플의 표면에서 RMS 러프니스 값을 다시 그 측정해서 비교하였고 그 결과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역시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KPFM 이미지 내에서 이람수 대 픽셀에 해당하는 저희가 플롯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KPFM 값을 확인했으며 이 플롯을 통해 그 옥틸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처리 샘플에서는 이람수 값이 실제 레퍼런스에 비해서 낮아진 반면 전기 음성도가 강한 음이온을 포함한 옥틸 암모늄 P 톨루엔셜 포네이드 샘플에서는 이람수 값이 오히려 높아졌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전자 구조가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더욱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엔 OAI 그 다음에 OATSO 샘플에서 이전에는 서페이스 KPFM을 측정했는 반면에 이번에는 크로스 섹셔널하게 KPFM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측정 결과로는 기존 OAI 경계면에서는 포텐셜 웰로 인해 전하가 좀 트랩되는 현상이 좀 그 전하 축적으로 인해서 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29mV 정도의 포텐셜 드랍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옥틸 암모늄 P 톨루엔셜 포네이드에서는 드랍이 없는 플랫한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그 가장 오른쪽에 전위를 미분해서 전기장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옥틸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계면에서는 전기장이 비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옥틸 암모늄 P 톨루엔셜 포네이드 계면에서는 전기장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PSC 안정성은 단순한 표면 형태가 아니라 진공 준위의 변화, 즉 전자구조 변화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P 톨루엔셜 포네이드의 음이온을 사용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성능과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저희가 AFM의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커런트 워크로 저희가 아까 이전에 말한 NX10 모델 AFM 이외에 XE7의 AFM 모델을 이용해서 스캐터링 타입 스넘을 만들어서 그 장비에 TV네스트 스펙트로스코피 측정을 하기 위해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스킴과 현재 동일하게 PL 디텍터를 스넘 시스템에 지금 연동시켜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최적화 작업은 AFM에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XAI 소프트웨어의 매뉴얼 모드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스크립트 모드로 하나하나 동작을 다 만들어서 연동시키고 있는데 이때 동작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팁 샘플 간 거리를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스캔 지오메트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팁이 오실레이션 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헤드 모드가 논 컨택 모드이다 보니까 G 피드백을 끈 다음에 AFM의 빔을 끄게 됐습니다. 이때 AFM 빔까지 끄는 이유가 이 AFM 빔이 사실은 750에서 800나노미터 사이대 NIR 영역대로 저희가 스펙트럼을 확인했는데 이게 PL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 샘플의 스펙트럼과 겹치다 보니까 얘가 노이즈로 들어가서 이 빔을 같이 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빔을 끈 후에 PL 매저를 실제로 하고 데이터를 얻은 후 그 다음에 다음 픽셀로 넘어가서 이 1번부터 4번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미지와 스펙트럼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팁 이네스트 PL의 데이터로 실험에 사용한 샘플은 실리콘 옥사이드 기판 위에 골드 나노 파티클을 트랜스퍼 한 후 그 위에 MOST 모노레이어를 덮었을 때 오버랩된 형태에서 그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얻은 그 데이터의 스펙트럼 이미지의 공간 해상도는 약 30나노미터 이하로 파필드에 비해서 되게 적은 되게 좋은 공간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팁에 의한 신호의 인핸스먼트도 실질적으로 오른쪽 스펙트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기존 그 헤드 모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 콘택 모드이다 보니까 G 피드백을 꺼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게 해도 각 픽셀마다 팁 샘플 디스턴스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로 포인트 스펙트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찍었을 때 동일 위치에서 이 인핸스먼트가 계속 바뀌는 것을 봐서 이 팁 샘플 디스턴스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거를 혹시 세컨드 스캔이 아닌 퍼스트 스캔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스크립트 모드로 이걸 구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를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본 연구실에서 AFM을 이용한 실험은 그 발표를 다 마치면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